조선시대 저주와 스캔들 인조와 족인, 그리고 어우동의 파란만장한 삶.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다양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정치적 암투와 왕실 내 스캔들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인조시대의 저주 사건과 조계인의 부침, 그리고 조선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로 불린 어우동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들이다. 인조시대의 저주 사건과 조계인. 조선 16대 왕 인조는 그의 재위기간 동안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다. 특히 원인 모를 병증과 궁궐 내 저주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도의 압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조계인은 인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중 내 실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녀 역시 저주와 관련된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인조의 병과 저주의 공포. 1632년 인조는 갑작스러운 병을 앓게 된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속에서는 열이 끓는 듯한 증상을 보였으며 심지어 오른팔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당시 궁중 어의들은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했고 사악한 기운이 병의 원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궐 내에서는 저주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한 사건이 인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7년 전인 1632년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저주를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었다. 특히 궁궐 안에 고양이 머리와 아기 머리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조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인조는 결국 궁궐 내 저주물을 찾아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저주물의 발견과 조계인의 입지 강화. 조사 결과 인조가 머물던 창경궁과 동궁세자의 거처 근처에서 무려 26곳에서 저주물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인조가 사용하던 침구에서도 저주에 사용된 물건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인조에게 더욱더 공포를 심어주었고 조계인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더욱더 인조의 신뢰를 얻었다. 1640년 조계인은 아들을 출산하며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다. 인조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귀인의 지위를 부여하며 총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독점적인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조의 새로운 여인과 조계인의 위기. 인조는 어느 날 상궁 이씨라는 궁녀에게 승을 내렸다. 이는 조계인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1646년 조계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조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곧바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상궁 이씨가 저주를 행했다는 자백이 나왔고 인조는 가차없이 그녀를 유배 보낸 뒤 사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궁중에서는 조계인이 모든 사건을 조작하여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조계인의 입지는 흔들게 되었다. 조계인의 몰락. 1649년 인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조계인의 운명도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왕이 된 효종은 조계인에게 사약을 내렸고 그녀는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의 스캔들 메이커 어우동.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어우동 스캔들이다. 왕족과 양반가, 남성들과의 연문으로 조선 사회를 뒤흔든 어우동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될 만큼 파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왕가의 며느리에서 추문 속 여인으로 어우동은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왕족과 결혼하며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기생과 바람이 나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결국 남편에게 쫓겨난 그녀는 조선 사회에서 기초로 낙인 찍혔고 이후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친을 포함한 여러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연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우동 사건의 발각과 처벌. 결국 어우동의 행각은 발각되었고 조선 왕실은 그녀를 체포하여 의금부에서 신문을 진행했다. 그녀는 고문 끝에 자신의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의 이름을 자백했으며 이는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1480년 성종은 어우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행동이 조선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단순한 권력투쟁뿐만 아니라 저주와 스캔들 같은 미스터리한 사건들도 존재했다. 인조시대의 저주 사건은 당시 왕실이 얼마나 미신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조계인의 이야기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암투가 담겨있다. 반면 어우동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지만 결국 조선 사회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희생당하고 말았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깊은 통찰과 교훈을 준다. 욕망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보여준다. 또한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지키는 본능이 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일깨워준다. 인조와 조계인의 관계, 어우동의 삶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역사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목소리입니다. 인조와 조계인의 파란만장한 사랑과 몰락, 어우동의 반항적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과 권력,
자유와 규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본능과 사회적 한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역사 속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균형과 통찰력을 키우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거울임을 상기시킵니다. 인조와 조기인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어우동의 도전적 삶은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권력의 유혹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어디까지 사회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선택의 결과를 깊게 탐구하게 만드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아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인조와 조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나간 왕실 스캔들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두려움과 욕망이 얽힌 인간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욕망에 침식되고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인가? 조개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권력의 욕망이 아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와 결국 닥쳐오는 몰락이다. 인조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개인이 벌였던 행동들은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인조의 새로운 사랑, 그녀의 적들과의 갈등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욕망의 끝없는 굴레와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악한 수단은 결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다. 조기인의 삶과 그 몰락은 인간의 본성과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우리의 길을 바라보게 한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흔적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경고와 교훈을 남긴다. 조기인의 몰락은 인간 욕망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녀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인조와 조개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인간 본성의 서사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욕망, 권력, 그리고 두려움은 시대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과 진실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배우는 데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시대의 배경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조와 조개인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속성과 사랑의 모순을 깨닫고 어우동의 삶을 통해 규범과 자유의 경계를 고민한다. 역사의 교훈은 결코 지나간 자취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떤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흔들고 바꾸는지 성찰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선택인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역사는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속에 놓여 있다. 욕망과 두려움, 사랑과 권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뒤흔드는 요소들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지 과거의 스토리를 넘어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고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조와 조개인의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인간관계의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히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걸을 용기를 가지는 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삶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진실한 나를 시험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의 행동이 내일의 역사로 남을 것임을 기억하자.